자, 암호화폐 얘기하면 이 두 이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입니다. 다들 들어는 보셨는데 그래서 둘이 뭐가 그렇게 다른 건데? 라고 물어보면 딱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오늘 이 두 거물의 정면 대결을 통해 그 본질적인 차이가 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차이점이 뭘까요? 그냥 뭐 하나는 금색 코인이고 다른 하나는 은색 코인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답을 찾아 떠나볼 핵심입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정체성부터 딱 짚고 갈게요. 바로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금.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쉽게 변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바로 그런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바로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죠.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에요. 만약에 A라는 조건이 만족되면 B를 자동으로 실행해라 하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똑똑한 계약인 거죠. 와,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별명은 바로 디지털 금입니다. 안전하고 희소하고 딱이죠. 반면에 이더리움은 스케일이 훨씬 커요. 별명이 무려 세계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컴퓨터 위에다가 금융앱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예술품도 올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 OS 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 디지털 금 대 세계 컴퓨터, 이 두 가지 비유가 앞으로의 이야기를 끌고 갈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원조부터 만나봐야겠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 베일에 쌓인 개척자, 비트코인입니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 뭐 그룹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사람이 내놓은 비전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엄청나게 혁명적이었습니다. 바로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간 관리자 없이 우리끼리 직접 완전히 자유로운 돈을 주고받자는 거였죠. 그 위대한 실험이 바로 비트코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해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숫자, 바로 이겁니다. 2100만.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총 개수예요. 딱 2100만 개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개도 더 찍어낼 수가 없어요. 중앙은행이 필요하면 돈을 막 찍어내는 지금 세상에서 이 절대적인 희소성이야말로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인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설계 철학은 이거예요. 단순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튼튼하게. 보시는 것처럼 공급량은 딱 정해져 있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오직 보안, 그리고 누구 한 명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는 탈중앙화, 이걸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좀 구식이고 에너지를 많이 쓰더라도 수십 년간 검증된 강력한 보안 방식인 작업 증명을 고집하는 거고요.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디지털 돈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올인한 뭐랄까 좀 뚝심 있는 원조 같은 느낌이죠. 엄청 튼튼한 금고 같아서 믿음은 가는데 다른 용도로 쓰기엔 좀 뻣뻣한 그런 느낌이요. 자, 이제 무대 위로 또 다른 거인을 불러보겠습니다. 원조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더 큰 꿈을 꾼 야심찬 도전자,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비탈릭 부테린과 그의 동료들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이 기술 진짜 대박인데 이걸로 겨우 돈만 주고받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 그래서 이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그 위에 누구나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탈중앙화된 인터넷을 만들자. 이 어마어마한 비전이 바로 이더리움을 탄생시킨 겁니다. 하지만 이 야심찬 도전자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더 다오 해킹 사건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련을 맞게 되죠. 당시 가치로 무려 6천만 달러가 도난당하는 블록체인 역사의 길이 남을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집니다. 블록체인의 대원칙, 한번 기록된 건 그 누구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이 신성한 원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이 원칙을 깨고 해킹당한 막대한 자금을 되찾기 위해 시간을 되돌릴 것이냐, 정말 어려운 문제였죠. 그리고 결국 커뮤니티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이 결정은 엄청난 논란을 낳았고 블록체인의 근본 철학이 대체 뭐냐는 거대한 질문을 세상에 던졌죠. 바로 그 논쟁적인 결정의 결과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두 갈래 길로 쫙 쪼개진 거예요. 해킹의 역사를 되돌려서 피해자들을 구제한 우리가 지금 아는 바로 그 이더리움.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지 코드가 법이야를 외치며 원래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간 이더리움 클래식. 이 사건은 이더리움이 위기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줬지만 동시에 불변성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도 낳은 이더리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이제 두 네트워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기술적인 엔진의 차이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을 써요.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가 막대한 전기를 써가면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경쟁을 통해 네트워크를 보호하죠. 말 그대로 노동으로 보안을 증명하는 겁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으로 전환했어요. 자신의 이더리움을 담보로 걸고 네트워크의 검증자로 참여하는 방식인데 덕분에 에너지 소모를 99% 이상 획기적으로 줄였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지키는 철학과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다른 겁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평균 10분. 마치 수많은 화물을 싣고 묵직하게 나아가는 화물 열차처럼 속도보다는 신중함과 절대적인 안전을 택한 거죠. 그리고 이건 이더리움입니다. 약 12초. 와, 비교가 되시나요? 10분 대 12초. 바로 이 속도의 차이가 두 블록체인이 만들어내는 생태계의 모습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바로 그겁니다. 설계 철학과 기술의 차이는 결국 완전히 다른 사용 사례와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그래프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NFT, 즉 디지털 예술품 및 수집품 시장의 총 판매량인데요. 이더리움이 그냥 압도적이죠. 1290억 달러 대 16억 달러. 이더리움의 빠른 속도와 프로그래밍 가능한 스마트 계약 기능이 이 새로운 디지털 문화의 중심지가 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이더리움 생태계의 심장, 바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의 힘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디파이가 뭐냐면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중간 상인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대출, 예금, 투자 같은 모든 금융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이거든요. 이더리움의 온체인 대출 시장 규모가 2년도 안 돼서 7배 가까이 성장했다는 사실은 이더리움이 단순한 화폐를 넘어 새로운 금융 인프라 그 자체를 만들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돈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가치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죠. 반면 이더리움은 그 위에서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건설하는 데 집중해요. 디파이, NFT, 게임 등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플랫폼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디지털 금과 디지털 미래. 두 거인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절대적인 희소성과 검증된 보안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가치를 지키는 디지털 금, 비트코인, 그리고 무한한 확장성으로 새로운 인터넷과 금융의 미래를 꿈꾸는 디지털 플랫폼, 이더리움. 여러분은 어떤 블록체인이 다음 10년을 정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대결의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기술의 미래를 고민하게 만들죠.